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기초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이 기초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저도 트러블 때문에 한 10년 동안 고생을 했고, 네, 그 트러블로 그냥 고생한 게 아니라 네이버의 이미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만큼 심각하게 간 정도는 없었답니다. 지금 이거 바르는 거는 그냥 홈쇼핑에서 산 건데 남아서 그냥 바르는 기초의 스킨이랍니다. 저도 지금 그 화학 성분,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사용을 하면 다음날 바로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 유해한 화학 성분은 이제 없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김정문 알로에 여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다른 바디나 다른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는데 거의 이제 얼굴이 빨갛게 거의 화상 약한 화상 정도 그 정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은 화장품에 있는 화학성분 때문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피부가 좋고 동안이고 이 피부를 트러블 없이 이제 유지를 하는 방법을 제가 화장품 화학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요. 우리 피부가 약산성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세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게 중요한데 화장품에는 화학성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들어간 걸 써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간 거,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거는 걸러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트러블이 안 생기시려면. 그리고 또 민감하시거나 지성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안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화장품을 어떤 걸 바르냐. 또 수분으로 된 제품을 또 한 번 더 바릅니다. 진정 효과가 있고요. 인진숙 추출물이라고 해서 인진숙 추출물 원액이라고 해서 전성분에 그 인진숙 추출물 원액이랑 화학성분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화학성분이 들어있으면 한 가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분으로 된 제품도 화학성분이 열 몇 가지에서 20가지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에 바르는 스킨 타입도 유분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글리세린이 들어있다거나. 하지만 이제 수분 제품을 한 가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오늘은 기능성이 있는 뭐 엑소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제 이 제가 바르는 기초 수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진숙 추출물 원액을 썼고요. 이거는 이제 갈락토미세스 원액을 또 씁니다. SK2의 주성분인 피테라 에센스, 네, 누룩을 발효한 거라서 그 발효한 걸 네, 갈락토미세스라고 부릅니다. 그 누룩 발효한 거 그거 하나랑 화학 성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전성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바른 거는 저 스킨 저거는 이제 다 쓰고 나면 저 스킨 하나에 화학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20가지 주의 성분도 한 2가지 들어 있고요. 있으니까 이제 쓰는 건데 저걸 안 쓰면 지금 저 스킨을 빼면 화학 성분 지금 2가지 이제 바른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성 피부인 경우에도 그 유분이 계속 올라오고 이제 그 트러블이 지성 피부인 경우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피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어떤 걸 사용하셔야 되냐. 화장품 성분을 일반인들이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상담을 해드리면 거의 다 화장품 때문이라고, 화학성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한 제품에 뭐 50개, 60개 들어간 화학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그럴 뭐 이유가 없는데도 트러블이 생겼을 때 트러블을 나으려면 어떤 거를 쓰셔야 되냐면 성분, 일단 화학성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수분 제품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수분 제품을 이렇게 계속 쭉 써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뭐 1초 물광 토너 워시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미끄러우면서 유분이 있는 걸 뭐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발림성은 그렇지만 수분이랍니다. 수분이고요. 진정 효과가 있고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주름에도 굉장히 펩타이드가 2만 ppm 들어있어서 주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이걸 원래 처음에 바르는데 농도가 좀 묽어서 농도가 좀 진해서 제가 그 조금 후에 바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기초 단계의 스킨이라고 볼 수 있죠. 액체 타입의 수분 타입의 그런 거를 바르는 겁니다. 인진숙 추출물 원액도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건데 저는 트러블이 없지만 진정 효과가 있는데 인진숙 추출물은 딱 바르고 나서 얼굴을 보면 조금 밝아져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초 물광 토너 워시라고 해서 바르면 바로 피부에 광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수분 제품을 바르기 귀찮으시면 이걸 2번 바르셔도, 이걸 2번이나 3번 바르셔도 무관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 전혀 안 들어있고요. 뭐 성분 해봐야 몇 가지 안 들어있고요. 히알루론산, 알로에, 뭐 장미꽃, 뭐 이런 꽃 추출물이랑 펩타이드랑 이렇게 들어있고 화학 성분은 몇 가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그 등급도 받은 제품이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500ml 대용량이고요. 스킨입니다.
스킨인데 스킨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성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모두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도 유분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수분으로 된 제품을 써주시면 트러블이 점점점 없어지고, 지성이신 분들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피부가 트러블이 뭐 생긴다거나 갑자기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분을 모르시면 그 화해라는 어플에 화장품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거나 구입하시기 전에 한번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화해에서도 이제 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화학 성분도 있습니다. 그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은요, 트러블을 유발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피부는 해독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런 화학 물질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그 독소 물질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트러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그건지 모르고 또 다른 그런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런 거를 또 사용해서 쓰시는데, 그런 제품에 또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있을 확률이 또 높다는 거죠. 처음 사용하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 피부가 좀 하얘진 것 같은 그런 제품에는 선크림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고요. 피부가 굉장히 이제 끈적거리는데도 이제 물로만 씻어도 손이 이제 말끔할 정도로 수분이랍니다. 모두. 그래서 수분만 써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촘촘해지고 쫀쫀해지기 때문에 피부 모공이라든가 이런 각종 모든 피부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이라든가 제가 지금 화학 성분이 식약처에서 고시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크림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마루타가 한번 데워드려 볼게요. 한번 바르고 한번 자볼게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트러블 생깁니다. 저도. 지금 제가 피부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제품도 그래서 제가 안 쓰고 있는 거고, 한 번 썼다가 트러블이 한번 생겼는데 지금 계속 수분 제품으로 진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하나씩 지금 났다가 없어져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피부가 약한 부위에부터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시 전체 얼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까 사용을 안 하지만,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트러블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이 원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이제 유튜브에 의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 47세입니다. 10년간 트러블을 겪어봤고요. 화장품의 화학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이거는 글루타치온이라고, 글루타치온 원액이라고, 네, 피부 미백 효과가 있는, 네, 이것도 온리 수분으로만 되어 있고요. 화학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글루타치온 원액이기 때문에요. 직접 저도 뭐 유분이 있는 크림도 발라보고 뭐 다 했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답니다. 근데 이제 피부에 수분이 제일 중요하고, 수분만 사용을 해도 겨울에, 지금 이 겨울에 전혀 건조하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굳이 유분을 안 발랐어도요. 발라야 되면 마지막에 한 가지 정도만 저는 바르는 걸 추천드리죠. 어떤 분은 유분만 들어간 거를 한 4가지씩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뭐 진정, 피부 뭐 보습, 장벽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그 화장품 성분을 보면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화학 성분이고, 글리세린 화학적 보습제죠. 인체에 유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적인 보습제인데 글리세린 유분 효과 보려고 화학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화장품을 써서 과연 트러블이 났겠습니까? 안 났죠. 그래서 수분을 이렇게 쓰시고, 지금 약간 트러블이 해놨는데 화면에는 굉장히 큰 뾰루지가 안 난 것처럼 보이네요. 아직도 피부가 이제 끈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겠죠. 내가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수분 제품이 끝이고, 콜라겐 이 제품, 네, 콜라겐 원액도 콜라겐이랑 한 가지 화학 성분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유분이냐? 아닙니다. 콜라겐 원액도, 네, 그래서 콜라겐 원액도 발랐습니다. 기름처럼 보이지만, 네, 물로 씻으면 물로만으로도 손이 뽀송하니까 전혀 유분이 없죠. 굉장히 많은 제품을 바르잖아요. 근데 화학 성분 해봐야 몇 개 안 들어가 있고요. 다 수분 제품이고요. 수분을 써주셔야지 피부의 모공도 작아집니다. 유분 제품은 이제 피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유분이 들어가면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네, 모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드냐?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화장품이 비싸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제 그런 화장품을 이제 어떻게 찾아내냐가 문제인데, 저는 제가 이거를 다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갈락토미세스 원액을 써야 되겠다 했을 때 그거 나오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에 나오는 다른 제품들을 다 봅니다. 다 보고 뭐 화학 성분이 좀 들어간 제품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 제품을 선택 안 하고요. 어느 정도 회사의 그 제품력이나 이런 거 보고 그랬을 때 그 브랜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써보고 좋으니까 또 다른 제품도 써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브랜드도 제가 오늘 주문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제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현대 홈쇼핑에서 그 브랜드 제품, 제가 그거를 지금 인터넷에서도 지금 몇 번이나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이 5가지인가 들어있습니다. 그 제가 실시간 채팅으로 계속 글을 올렸는데 제 글은 내려지더라고요. 이런 거 지금 판매했다가 트러블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근데 그 브랜드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소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가 전혀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아닌데, 요즘 왜 자꾸 그런 그 성분을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성분 검색해 보니까 뭐 특별히 좋은 성분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그렇게 파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좀 성분 좀 좋게 만들면 다시 화장품 회사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TV 광고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그 제품 썼다가 자꾸 트러블 생기고 이러면 회사의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블로그들한테 광고 대행을 맡기고 이제 홈쇼핑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그 제품의 책임은 홈쇼핑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법적으로 넣지 마라,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넣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성분을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이라고 주의하라고.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모르고 막 이런저런 제품들을 막 썼지만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고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제가 트러블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식약처에서 고시해 놓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화장품 연구원을, LG 화장품의 화장품 연구원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15,000여 가지가 있었어요. 미네랄, 메티파라벤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만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아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수분으로 된 액체 타입의 기초고요. 크림을 이제 저는 이제 크림도 이 구급 크림이라고 해서 대용량 크림인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것도 알로에 알로에 추출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추출물 들어있고요. 식물 추출물, 네, 에델바이스 추출물, 병풀 추출물,
네, 그리고 다시마 추출물하고요. 연꽃, 양배추, 다시마. 그래서 화학 성분은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5가지 정도 보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화학 성분 네, 한 5-6가지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 크림을 이제 마지막에 바르는데 콜라겐 팩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 때 제가 또 수분 원액을 또 히알루론산 원액을 또 바르죠. 팩하기 전에 밀리기 때문에 팩을 하기 전에 해주는데 이 팩도 그 콜라겐 팩을 지금 요즘은 이제 매일매일 하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하지는 않고 가끔씩 이렇게 한번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한 달 정도 1일 1팩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콜라겐 팩을 하시면 분명히 네, 금방 동안 피부 만드는데 금방 도움이 됩니다. 이 수분 제품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뭐 물론 제가 화학 성분이나 이런 건 다 분석을 다 했고 콜라겐 제품도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도 화학 성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 제품을 써주셔야 되고요. 민감하신 피부도 마찬가지고 건성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분 밸런스요. 유분 제품을 발라야 되면 한 가지 정도 네, 유분을 바르는데 그 크림 타입의 그 유분 제품은 화학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게 만약에 콜라겐 크림이라든가 뭐 줄기세포에서 뭐 이런 크림 같으면 뭐 성분을 보고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 성분 좋은 오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더 좋습니다. 화학 성분을 최소화해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딥클렌징을 할 게 아니라면 그 트러블로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쓰시는 제품을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없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안 낫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다른 탓을 하죠. 뭐 환경이 안 좋다. 환경이 안 좋고 이러면 그 뭐 마스크 트러블요? 네,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바꿔야죠. 그럼 숨 쉬는 마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바이러스 차단해주고 숨 쉬는 마스크 트러블 안 생기는 마스크 있습니다. 그런 걸로 바꾸시고 트러블 마스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효과가 있고 수분 제품으로 된 이런 거를 밤에 바르고 주무시거나 하면 트러블이 이제 진정이 점점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 자체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나노섬유로 된 이런 마스크로 바꿔주셔야죠. 그쵸? 그럼 트러블이 안 생기죠.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을 알면 100%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트러블이 있는데 만약에 제 영상을 못 보신다면 뭐 어쩔 수 없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저는 화학, 과학, 그 물리학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제가 알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화학 성분을 화해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알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원인이 화장품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피부가 약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산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트러블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약산성으로 아무리 바꿔봐야
화학성분 트러블 유발하는 물질 들어가는 화학성분을 쓰면 또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피부에 그런 성분들이 계속 쌓이고 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발할 수밖에 없는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데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평생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평생 쓰시면서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피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타고난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피부가 건강해서 그런 이제 피부 이런 장벽이나 이런 게 되게 건강한 거죠. 근데 나중에 피부 빛깔이나 이런 게 안 좋습니다. 피부 톤이나 이런 게. 그리고 피부 노화를, 피부가 이제 빨리 늙는다고 하죠. 예,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지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 콜라겐 팩은 제가 이제 동안 피부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트러블 있으신 분들, 지성 피부이신 분들, 계속해서 트러블이 낫지 않고 재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트러블이 처음 생겼다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 한 번만 가시면 뭐 그 정도 약 바르는 거는 괜찮으니까 약 한 번 발라서 빨리 나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화학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나 보고, 그런 위험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안 쓰고 수분 위주의 제품을, 좋은 성분, 화학 성분 최소한으로 들어간 제품들을 잘 선택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트러블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트러블이 계속 생기고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약 바르고 하시면 나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스테로이드제에 내성이 생기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은 약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피부 약산성으로 만들면서 이 수분 제품 써주고, 그때는 피부가 민감하면서 뭐 트러블이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이제 뭐 하셔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신다. 그거는 트러블 생기면 약 바르시죠. 뭐 병원에서 처방을 받든 아니면 그냥 뭐 약국에서 샀든 그런 약 바르시고, 또 괜찮아지면 또 뭐 지내다가 또 트러블 생기면 또 약 바르고 하시죠. 그러신 분들, 지속적으로 트러블이 생기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트러블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분으로 된 제품들을 쭉 이렇게 쓰시고, 화학 성분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화장품을 선택하시라는 거. 지금 나오는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저는 사실 못 믿겠습니다. 특히 앞에 닥터 들어간 거. 이름만 되면 알만한 브랜드들이 다 그런 위험 물질들을 쓰고 있어서 아이소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버젓이 전성분이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화장품 전성분이 뒤에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 홈쇼핑에도 나와서 파는데 전성분이 나오길래 제가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공개적으로 대놓고 뭐 하는데 제가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죠. 얼마 전에 현대홈쇼핑에서 판 거에 5가지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식약처에서 고시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이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글을 올렸어요. 제 글은 뭐 커트되고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 회사 브랜드 이해가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르냐.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왜 제가 그러겠습니까?
화장품에 대한 그 트러블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면 그게 얼마나 이제 그 재발하고 할 때 심하게 나타나는지, 아무리 예뻐도 피부가 엉망이면 안 쳐다봅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다 겪어보고 제가 직접 다 써보고, 네, 피부가 어떻게 하면 네, 그 모공 없이 매끄럽게 이렇게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또 트러블이 있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뭐 제가 그냥 다 이렇게 원액을 쓰지만 처음에서 이거 인진수 이것도 진정 효과가 있고, 뭐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는 이것도 뭐 진정 그 효과가 있는 이거고요. 진정 효과가 있는 저 크림도 뭐 트러블이 없지만 그런 제품들을 이제 쓰시면 트러블이 점점 좀 나으면서 피부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액체 타입의 수분을 발라도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유분 떡칠한 것 같은 피부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수돗물에 손만 이렇게 닿고 있어도 손이 뽀송하니까 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분 제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쓰면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굳이 유분이 많이 함유된 크림을 바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나 콜라겐이나 뭐 이런 그런 무슨 기능성이 있는 제품 아니고는 광고를 너무 믿으시지 말라는 거죠. 광고를 믿으시지 말고요. 정보를 믿으세요. 정보를. 정확한 정보. 그게 곧 지식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화장품이 뭐 이거 파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한데 공유는 해드리죠. 한 번씩 세일하고 할 때. 그래서 정확한 그런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어떻게 하면 그 피부가 트러블도 없어지고 피부를 건강하게 꾸준히 이렇게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선택하거나 하실 때 또 이제 얼굴에 바르는 거는 독성 물질이 그냥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바르는 거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별로 심각하지 않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화장품에는 화학성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학성분의 결집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성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적게 들어간 걸 쓰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그래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뭐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한 20년, 한 7년 동안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